궁금한 이슈, 놓칠 수 없는 이슈를 추적합니다. 이슈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이 전하는 오늘의 이슈는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를 돌아봅니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 허가를 받은 화장시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교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법 화장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정의 달 5월, 우리에겐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입니다.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입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인데요. 이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이별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주시나요? 오늘은 반려동물 장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시죠.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떠나보내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찾아온 곳은 세종시에 있는 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늘 기쁨과 행복을 줬던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곳이죠. 이곳은 반려동물 장례식장 아닌데요. 분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례식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엄숙하고 차분합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반려동물 장례식장. 2022년 기준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가 전국에 57곳, 서울과 대전 등 대도시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찾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이제 홍보가 많이 되었고,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많이 장례식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인지하고 계셔서 많이들 찾아주고 계신 편입니다. 하루에 몇 번 정도 장례 절차가 진행되나요? 그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다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업체마다 조금씩 틀리겠죠. 근데 보통은 5 아이들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동물보호법 제33조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의 설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서는 이런 공간을 찾기 어렵습니다. 사람 장례식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니까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슬픔의 무게는 동물이라고 해서 사람이라고 해서 틀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엄숙한 분위기이고 많이 오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위로도 좀 해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장례도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 아무래도 보호자님들이 편안하게 장례를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는 많이 엄숙한 편이고요.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갈수록 이별의 순간을 고민하는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천히 떠나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도자기로 된 유골함이고요. 천연 광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택에서 안치하실 때 온도나 습도 영향 없이 아이 데리고 계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 유골 저희가 분골해서 마지막에 아이 유골 넣어 드릴 거고요. 유골은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봉인해드리면 다시 열어보실 수는 없으세요. 자택에서 안치하실 때 직사광선이나 햇빛만 조금 피해 주시고. 지금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하신 거예요? 지금은 아이가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이제 장례 진행을 위해서 방문을 해주신 거라서 이제 장례 상담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상담이 우선 제일 많으시고요. 직접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지만 간혹 가다가 이제 아이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를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했다는 응답이 41%나 됐는데요. 그렇다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동물은 이제 물건이면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일반 쓰레기 봉투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방법. 그다음에 2번째로는 동물병원에 위탁을 하면 보통 동물병원에서는 의료용 폐기물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3번째는 말 그대로 정식으로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물 장묘업체에 위탁을 해서 화장을 해서 보통은 다 사체 처리가 됩니다.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방법이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것이라니
반려가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 15년 동안 함께했던 어떻게 보면 가족인데 그 가족을 그냥 죽었다고 저희가 일반 쓰레기 버리듯이 그렇게 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장례가 많이 발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장례식장에서 보내주고 거기에서 더 깔끔하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또는 투기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벌금은 최대 3천만 원. 매장 장소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나누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겠습니다. 본인의 가족 아니면 본인의 정말 아주 친한 친구가 죽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실제로 그것을 겪으신 그런 분들은 펜노스라고 해서요. 거의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사실 그 죽음 때문에 생긴 그 후유증을 극복하는 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반려동물이 죽은 그 펜노스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족을 보낼 수 있는, 반려동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장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반려동물 장례식장 그리고 많은 그 용품이라든지 아이들을 보내줄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호자는 가족을 보낼 땐 당연히 이해와 정성을 다해서 보내주는 게 맞잖아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의 순간, 반려가족들은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보내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럴수록 현재의 동물보호법 제도 개선과 함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사실은 반려동물 장례업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동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게 법적으로는 동물이 물건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는 물건이 아닌 제3의 존재로 인정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물건은 아니고 뭔가 다른 규정을 짓기 위한 제3의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만 가도 사실 저는 엄청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물건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동물이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만 지금 사체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인식의 개선은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앞으로도 반려동물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적절한 장례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스럽게 이름을 불러주고 먹이를 챙겨줬던 반려동물.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의 장명 문화도 하나씩 돌아봐야겠습니다.